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성을 대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가진 단점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관계가 자꾸 어긋나곤 했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분명 다른 사람들 눈에 제 조건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어째서인지 관심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보면 외모나 재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참 인기가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람의 매력이란 게 참 알 수 없고 미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긴 시간 고민했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대화가 술술 풀리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쌓아가는데 저는 매번 비슷한 흐름에서 막히고 어색해지는 걸까? 혹은 어느 순간부터 연락조차 부담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상황이 왜 생길까?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부터 답이 나오더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잘생기거나 완벽해야만 인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그마한 말투, 행동 하나가 관계를 망치거나 살린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이전의 어긋남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관계에서 막막함을 느끼시거나 답답한 경험을 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신나는 동시에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때때로 그 마음이 과해져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상대방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와서 정이 떨어질 때가 생깁니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뒤늦게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유형의 행동, 몇 가지는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더군요. 보기에 따라 살짝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4가지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말만 많고 상투적인 말투로 상대에게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잔소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일거수일투족 간섭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지나치게 들러붙어서 상대를 숨 막히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각종 논쟁만 일삼는 경우입니다. 이런 태도들은 매력 발산이 아니라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락을 자주 해야 하고 잘 지내는지 묻고 건강을 챙기라고 조언해야 하며 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때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오히려 더 마음을 끌고 적당한 거리감이 편안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창 실수하던 시절에는 매 시간 정해진 시각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무얼 하고 있는지, 어제는 일찍 잠들었는지. 제 눈에는 관심과 호의의 표현이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진부하고 심지어는 어딘가 예측 가능한 메아리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소통을 안 하면 되는 건가 하고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핵심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대화할 때 그 순간의 분위기를 캐치하고 센스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텍스트로 주고받는 대화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상대가 조금 피곤해 보인다면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가볍게 웃을 수 있는 화제로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상대가 뭔가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굳이 너무 많은 메시지로 부담을 주기보다
편한 시간에 천천히 답해 주세요 같은 배려를 더하는 식이 좋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잔소리처럼 보이는 지나친 간섭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엄청나게 신경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성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앞서서 일종의 보호 본능이라고 할까요? 술은 몸에 해롭다. 야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다가 몸 망가진다. 등등. 듣는 분 입장에서는 그저 뻔한 잔소리잖아요. 아직 서로 친밀함을 쌓아가는 단계에서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가 큽니다. 이미 사귀고 오래된 사이에서 건강을 챙기는 조언이라면 몰라도 이제 막 알아가는 관계에서 그런 언급을 계속하면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합니다. 상대가 사랑스럽고 조금이라도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과도한 충고나 지시처럼 들리면 곤란하겠죠. 가령 밤늦게 간식을 먹고 있다 말하면 늦은 밤에 너무 맵고 기름진 건 조심해야 할 텐데 정도로만 말하고 살짝 넘어가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성인으로서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중에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건강까지 챙기게 되겠지요. 세 번째 유형인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들러붙는 행동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걸려드는 함정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연락을 강요하게 되고 상대방이 답을 늦게 하면 괜스레 초조해져서 연달아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만 붙들고 있던 적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숨 쉴 틈을 안 주지라는 반응을 유발해버립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면 오히려 여유롭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물론 속으로는 왜 아직도 답장이 없을까 하며 안절부절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내면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낄 만한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셈입니다. 한 번 메시지를 보냈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 상대가 바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줘야 합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매력이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조급함을 느낄 때일수록 숨을 고르고 스스로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관계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대화를 논쟁으로 몰고 가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자각하지 못하십니다.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 영화가 별로였다고 느꼈다면 글쎄, 난 생각이 좀 달라 정도로 시작해서 부드럽게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 그 영화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이고 비평가들도 다 호평했다. 내가 뭘 몰라서 그렇다 같은 식으로 몰아치면 그 순간 대화의 즐거움은 증발해버립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 관계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논문 심사가 아닙니다. 서로 기분 좋게 감정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지요. 자꾸 딱딱하게 따지고 들면 아무리 훌륭한 주장을 해도 감정적 피로만 쌓입니다.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주입하는 느낌을 주게 되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어버리겠지요.
저도 한때는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기분 나빠하지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과 대화할 때는 무조건 설득이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배려의 태도를 보이는 게 훨씬 관계를 깊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비슷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살피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구와 불안함을 채우려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해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도, 간섭을 통해 상대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도, 지나친 집착이나 논쟁 역시 모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시선에 치우쳐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반대로 상대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만 있으면 이런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좋아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었고 저 혼자만의 확신에 빠져서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매일같이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조금이라도 늦게 답장이 오면 조마조마해하면서 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며칠 전 술 마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몸 상할 테니까 자제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고, 그 사람이 좋아한다던 프로그램이나 영화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다가 꽤 자주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차분히 들어주던 그분이 나중엔 점점 반응이 식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나중에 얘기하자며 연락을 피하길래 그제야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굉장히 속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뭘 잘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제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영역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막상 제가 너무 가깝게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숨 쉴 틈을 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제 관심과 호의의 방식을 강요해버렸다는 점이 명백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편안한 관계가 되기도 전에 설교에 가까운 말들을 늘어놓으니 그분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아직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충고를 들으니 불쾌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상식적으로 누구든 본인 삶을 간섭받는 건 달갑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앞섰을 뿐인데, 표현 방식이 틀어지면 상대는 부담만 느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끔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상대에겐 전혀 달갑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는 대화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연락도 필요 이상으로 자주 하지 않고 답장이 늦으면 늦는 대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귀찮거나 삐딱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바뀐 뒤로 대인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가 좀 둥글게 변했다고 말해주셨고, 자연스럽게 대화 흐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관계에서도 상대가 오히려 먼저 관심을 보이고 편하게 말을 걸어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는 막 조르고 매달리는 태도가 아니라 각자 존중받는 기분을 함께 만들어가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이겠지요. 이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굳이 어디까지 보여줘야 하나보다 상대가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먼저 고민하는 편이 됐습니다. 만약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나 그동안 내 연락 패턴이 너무 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다소 귀찮아할 만한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지 않았는지, 잔소리처럼 들릴 조언을 자주 했는지, 혹은 메시지 답이 늦으면 여러 번 추궁하듯 물어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대화를 할 때 항상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해서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스트레스 받아 하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잦은 연락이나 세심한 간섭을 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네 가지 유형의 극단적 태도를 선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관계가 무르익지 않은 시점에 이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아무리 좋은 면을 보여주려 해도 다시 호감으로 돌려 세우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이른바 초반 이미지를 잘못 구축하면 뒤늦게 수습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배려를 보여주고 상대의 스케줄이나 감정 상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앞세우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빨리 확신을 얻고 싶다 해도 상대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나만 바라봐 주길 바라는 갈증이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그 갈증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나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다면 조급하지 않은 태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대라면 오히려 나의 여유롭고 성숙한 면에 더욱 끌릴 것입니다. 가끔 약간의 신비감이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궁금증을 일으켜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즐겨보는 것들에 대해 궁금증을 표현할 수도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거 해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걸 해봤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서로가 편안하게 관심사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상대가 좋아하는 걸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거 별로지 않아 하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겁니다. 혹은 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안 좋아하지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럴 때 상대는 굳이 내 취향을 존중해 주지 않네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은 누구나 자신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상대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해 주려 하는구나.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게 자연스러운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억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흥미를 느끼고 알아가려는 자세를 보여주면 상대도 나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서로 편안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솔직하고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으니 급하게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기보다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앞서서 오히려 관계를 망치기 쉬운 행동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수했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결국 중요한 건 감정을 나누는 방식이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게다가 관계 초반에 형성된 이미지는 두고두고 남게 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변하는 경우보다
처음부터 불편하게 다가온 사람에게서 호감을 느끼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을 성찰해보고 상대가 무엇을 편안하게 여길지 고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나는 왜 연애가 잘 안 풀리지라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왜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실패할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실수들을 되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리 조언을 들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거든요. 지금까지 제 경험과 주변에서 본 사례들을 토대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관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너무 앞서가거나 간섭하거나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면 누구라도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점은 이러한 태도나 말투는 단순히 연애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친한 지인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지나치게 질문을 쏟아내거나 내 의견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결국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화하면 대인관계도 훨씬 원활해지곤 합니다. 작은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는 걸 실감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너무 상투적이고 뻔한 대화만 반복하지 않고 간섭보다는 배려를 우선으로 삼으며 집착보다는 여유를 보여주고 논쟁이 아니라 존중을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훨씬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는 간단하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긴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도해보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령 하루에 몇 번씩 보내던 안부 메시지를 한두 번 정도로 줄이고 대신 메시지의 내용을 다양하게 바꿔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밥 먹었니라는 말보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기분은 어떠세요나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듣고 싶어요처럼 조금 더 열린 질문을 건네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바빠 보이면 너무 잦은 메시지를 자제하고 편한 시간에 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같은 짧고 부드러운 말을 덧붙여 보세요. 그 작은 문장이 주는 편안함이 생각보다 크더군요. 또 상대의 식습관이나 취미 생활에 대해 충고나 지적을 하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즐기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도로 관심을 표현하는 쪽이 훨씬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상대가 술을 좋아한다면 몸 망가질 테니 줄여야 한다고 마구 얘기하기보다는 그럼 주량은 어느 정도인지요? 어떤 자리를 좋아하시는지요?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혹시 심하게 걱정된다면 가끔은 무알코올 음료나 차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이 궁금하네요 하고 강요가 아닌 권유 정도로만 표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속으로는 정말 건강 괜찮으실까 하며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직 가까워지지 않은 사이에서는 과한 관심 표현이 역효과를 내기 쉽습니다.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진 후에 자연스럽게 충고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 시점에는 상대방도 이 사람은 날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느낄 테니까요. 처음부터 훈계하듯 접근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잔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착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어느 정도나 스스로에게도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시간과 집중이 그 사람에게 가버리기 쉽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텅 비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취미, 나의 성장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자기 삶을 잘 가꾸는 사람이구나, 멋있다라는 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바람직한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에 대한 강박도 줄어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걸었어라는 마음가짐은 분명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논쟁을 자주 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대화가 꼭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연애 상대와 나누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냥 가벼운 일상이나 취미,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논문 쓰듯이 증거를 들어가며 논박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주제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딱딱하게 접근해버리면 대화가 활력을 잃고 차가워집니다. 차라리 그런 면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느끼기도 했는데, 또 다른 시각이 흥미롭네 하며 부드럽게 흐름을 이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너그러운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나랑 다르긴 해도 이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상대 역시 내 생각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애를 할 때는 작은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의외로 크게 작용합니다. 일부 남성분들은 여전히 나는 착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착함이나 성실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실함이란 이름으로 초조함을 드러내면서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변화만 줘도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보고, 결국 사람 마음은 편안함을 느껴야 호감을 가지는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그동안 너무 자주 안부를 물었다면 한 번 정도 줄이고 뻔한 질문 대신 조금 색다른 화제를 던져보시는 겁니다. 상대가 좋아할 만한 것,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재미있는 소식이나 감상 등을 나누어 보시지요. 때로는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보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셨나요?처럼 감정 상태를 묻는 게 더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가 답을 하기 전에 재촉하는 습관은 꼭 고치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습관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기다려보자 하고 마음먹으니 훨씬 편안해지고 상대도 부담을 덜 느끼더라고요.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없겠지요.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호 존중이 쌓여야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너무 희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를 내 틀 안에 가두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 길었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4가지 유형이라는 게 남성분들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든 연애 초반에 마음이 앞서다 보면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사례들이나 주변에서 본 경우를 떠올리면 특히 남성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인 형태로 흘러가면 상대방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되돌아보시는 게 좋다는 취지입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서로가 편안하게 웃으며 존중과 배려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그게 연애의 본질 아닐까요? 그러니 한쪽이 계속 잔소리만 하고 감시하고 논쟁을 벌이고 지나치게 매달리는 모습에서는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그것이 상대에게 닿는 방식이 왜곡되어 전달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되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몰라서 많이 헤맸지만 지금은 어설프게나마 깨닫고 나니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혹시 이 글을 통해 한 분이라도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조금 더 따뜻하고 배려 있는 소통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그때 그 조언 덕분에 조금씩 습관을 고쳐서 좋은 인연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겠지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과거의 실수도 해보고 깨달음도 얻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거나 최근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하면서 배우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고쳐나가느냐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연애든 우정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하느냐가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나는 왜 안 되지라고 속상해하기보다는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관계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 경험담과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혹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물어봐 주시고 또 연애에서 겪었던 사소한 에피소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듣고 또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이 여러분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다름도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 나눈다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누구나 가슴 한켠에 따뜻한 사랑을 품고 살고 싶어 하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며 성숙한 연애의 길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때로는 내가 겪은 실패와 실수가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게 큰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